방송 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채팅창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채팅창만 봐도 오늘 무슨 누가 있는지 다 알아. 예를 들면 누구를 욕해. 아 그럼 이제 오늘 저 사람이 헛소리했구나. 이렇게 해서 올라와요. 누가 올라와요 오늘은? 오늘 댓글창에 보니까 네. 땡땡땡 미친놈 뭐 이렇게 올라와. 아 그 이 양반이 오늘 또 언론 나왔다 헛소리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조땡땡? 그런가 보죠. 나는 기사를 안 보는데 아. 오늘 누가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조땡땡하고 통화를 하더라고. 예. 그러셨구나. 아 이제 당직을 맡으셨으니 좀 혼다. 예. 아니 자. 내가 그 당직의 역사를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재밌대. 그게 재밌대. 시작하시고. 네. 오늘 주제가 확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자, 정치 천재 정봉주 2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정봉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그게 그 정치개혁특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특위는 이제 한시적인 그 조직이고요. 네. 이 교육연수원장은 상설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대표와 임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당대표와. 그러니까 2년 가는 거고, 보통 지금 의원들도요, 169명이, 교육연수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를 잘 몰라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예. 법무연수원은 유배지잖아요. 예. 근데 교육연수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유배지입니다, 일종의. 일종의 한직이거든요. 일단 당직 배정하는 걸 보면 알아요. 에이스들을 갖다 놓는지. 그 당에서 보게 되면 이제 총무국, 조직국, 전략국 이런 데가 이제 에이스들이 가는 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2년 만에 다시 연수원장을 한 거예요. 교육연수원장을.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교육연수위원장을 했고 예. 그 한 해 앞서서 2008년도, 2007년, 8년도는 그 전략기획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연수위원 그때 위원장이었고 지금 원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보다 지위가 격하됐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 지위가 격상된 겁니다. 그럼 교육연수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전에 신민당 시절에는 교육연수원이 건물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계속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유명무실화되면서 이제 교육연수원은 없어졌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연수위원장으로 있을 때 연수원 건물을 사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연수원장이 됐으니 다시 교육연수원 건물을 살려고 합니다. 당에서 이제 지금 그 당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교육연수원이 중요하다. 당대표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네.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주로 이제 민주당원을 위한 방송이니까 네. 본인이 확인해보고 민주당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은 오늘 나가지 마시고 민주당에 그 당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주당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전후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UN 가입국 중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죠? 교육이지. 높은 교육열이었었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교육이 잘 되는 당은요,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당은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민주당과 국힘을 볼 때 양당의 교육연수원장이 누군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한 3, 4년 동안 교육연수원장이 한 일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당원들에게 당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원들의 수준이 무척 높거든요.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이고 국회의원들 좀 오늘 제가 좀 폄하하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지역구에서 민주당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민주당으로 온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당원들은요, 이 민주당 선택해서 목적 의식적이고 주도적으로 가입합니다. 의원들은요, 만약 경상도 지역에 있으면 국힘에 갔을 의원들이 한 반 이상 됩니다. 이른바 이제 그게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 수박에다 비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특히 의원들은 태반이 넘는다. 그리고 가장 의원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시켜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민주당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분들이 태반이에요. 민주당의 역사 70년 역사를 얼마나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간부 교육이죠. 그다음에 민주당 강령. 저 의원님들 지금 169명 의원들이 다 듣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뇌거든요.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뇌수 철학이에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진짜 한 명도 안 드네요. 아이, 한 명도 안 들잖아요. 아이, 참. 제가 보증하건데 정청래는 읽어봤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아, 저기 한 분 드시. 아, 정청래 의원. 예, 정청래 의원이요. 저 뒤에 있어갖고 겸손하게 또 뒤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졸다가 걸렸어.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당의 교육이 잘 되면 보통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 머리의 자양분은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잘 시켜야지 당원들도 무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국힘과 동시에 또 조중동과 싸우고 있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될 필요가 있다. 요 흐름 중에 예.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예. 정청래 최고가 최고위원 경선 나왔을 때 예. 10대 공약 중에서 예. 당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청년 게 있었어요. 교육, 예, 청년 교육이 그 중에 특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 이 국민대에서 나왔던 우리 새날 방송 중에 민족문제연구소 방송이 있어요. 예. 거기에 국민대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신익기 선생인데 예. 김구 선생하고 신익기 선생이 국민대를 국립대로 만들려고 세운 게 국민대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신익기 선생이 민주당의 제1대 총재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충격적이었던 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으로 가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당선 쉬운 지역에서는 민주당으로 오더라. 근데 당원들은 자기 가치를 갖고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요즘에 제가 많이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가치의 연대다. 예. 당원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떤 그 성향이랄까. 예. 개혁 성향은 그게 당원들과 같이 가는 가치의 연대인데 그렇지 않은 연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국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주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힘한테 우리가 뭐냐면 이익 집단이라 그래요. 이익연대라 그래요. 이해연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치연대라고 했으니 가치연대는 철학의 연대라거든요. 그렇죠. 뇌수가 같은 사람들, 바라보는 지점이 같은 사람들,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가치연대고, 그에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가격연대입니다. 가격연대. 이건 예. 뭐야 또. 아니 가치와 가격은 철학에서 그 배치되는 개념이거든요. 단순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클 셀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다음에 나온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뭐죠? 가치입니다, 그게. 아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가격이고요. 살 수 없는 것은 가치입니다. 와, 멋있다. 그 정의론이에요, 이게. 정의론에 존 롤스라고 하는 정의론을 세운 분이 있고 그것의 제자가 마이클 셀던이고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치거든요. 민주당은 가치의 연대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다 구현되어 있죠? 강령에 구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령 안 봐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당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간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런 분들의 간부 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2009년도에 제가 당원 교육의 중요성을
그 깨닫고 정세균 당시 당대표하고 10만 당원 교육에 기치를 걸고 전국에 168곳을 교육을 시킵니다. 당원들을요. 근데 이제 쭉 그 또 세월이 12년 지나다 보니까 의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지를 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민주당의 역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친일의 역사. 그래서 국민대가 이거 표절 아니라고 그 발표한 거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반한 거예요. 신익희 선생을 배반하고 김구 선생을 배반한 거거든요. 이런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국민대 동창회에서 부끄럽다. 예. 도대체 뭘 갖고 이게 표절 아니라 그러냐. 이미 다른 학교에선 48% 이상이 표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의 역사를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예. 국민대에서 이런 쓰잡되게 한 논문을 받아준다? 이거는 친일이라고 단정은 질 수 없지만 친일 유사스러운 유사친일. 그래서 의원님이 예. 교육연수원장이 되시면은 그 친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거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었고 이제 뭐 내용 중에 이제 아주 특징적인 것만 제가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고 첫째, 셋째 주 새벽 6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시리즈를 그 6개월 하게 되면 그게 이제 50회 나오거든요. 교육이. 한 달에 2번씩 해갖고. 그 50회 개근한 사람은 개근상을 주고요. 그 개근상을 주면 공천에 가산점을 줄 계획입니다. 야, 멋있는데? 옛날에 예. 제가 민주당한테 몇 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나를 강사로 한번 써달라.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주제로 강의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은 정치인의 태도학이에요, 태도학. 애티튜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요거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하려고 했었다가 그게 무산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이니까. 예. 그래서 그 교육 내용 중에 지금 너무 중요한 게 그 이제 정치인의 애티튜드거든요. 그다음에 정치인의 드레스 코드도 교육할 겁니다. 야, 멋있다. 그건 문화 강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맹자할 거고요, 공자할 거고요, 논어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류가 개발한 3대 혁명서가 뭐냐 하면 종의 기원, 자본론, 그 프로스트의 꿈의 해석이 이 세 권이 혁명서예요. 근데 그 의원들이 이거 다 읽은 의원들 저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자본론 해설 강의를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할까? 아니죠. 그래서 매번 강의가 끝나면 그 강의를 들은 의원들은 독후감을 냅니다. 아니 이것도 공천에 반영을 해야 돼. 아니 그래서 독후감을 내고 가장 잘 쓴 독후감은 당 게시판에 공개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아니 그거 지금 중요해요. 그 중에 그리고 그 의원들 교육 중에 인공지능의 미래와 한국 그 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먹고 사는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역사와 반도체 미래에 대해서 강의해야 돼요. 아, 그러네. 진짜 알아야지. 그건 기본. 알아야죠. 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북 협력 달 개척 사업입니다. 달 개발 사업. 이게 우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지구에서는 남과 북이 유엔의 제재를 받아요. 근데 우주 나가선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 개발 우주 산업에 대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이거 교육할 겁니다. 자, 의원님. 예. 그러시면은 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아예 그 특집으로 합시다. 교육연수원장이 무엇을 교육할 건지. 거기다가 민주당 역사까지 해가지고. 민주당 역사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해도 좀 미리 재밌는 게 당원들 중에 토론 배틀을 해서 100만 원 상금을 걸고 토론 배틀을 시작할 겁니다. 야, 우리 의원님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럼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선수들을 뽑아갖고 이 17개 팀을 4개 팀으로 나눠갖고 4명씩 갖고 토론을 붙입니다. 토론사회 푸른 나무. 빙고.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 그러니까요. 주제를 주고. 숨겨서 할 게 뭐 있어. 정치 탄압.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정치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그럼 우리 평당원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보다 말을 더 잘해. 네.
아까 교육연수원장이 유배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게 중요 직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연수원장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진흙이라 그럽니다. 진흙. 진흙은 잘 빚으면 고려청자가 되고요. 그냥 냅두면 진흙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고려청자가 되고 싶습니다. 빙고, 브라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아니니까 예. 맘만 바꾸요. 예. 이것도 재밌는데? 예. 다음 주 방송 기다려지는데? 아, 그 재밌죠. 그리고 교육이란 게요.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 제 교육을 받고 그 국회의원이 된 정봉주 키스 중에 한 명이 장경태 대학생위원회 위원이할 때 제 강의를 들었어요.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게 그 교육연수원장이 장마치 7대1을 뚫고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교육연수원장이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어요? 아, 정청래 의원이 많이 벌리고 다녔어. 중요하다고. 어. 자기가 겸직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저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금 모든 의원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왜? 공천에서 안 밀려나려고. 근데 이미 저는 12년 전에 교육연수위원장으로 성과가 낸 적이 있고 장경태 의원이 이러고 얘기했어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역대 교육연수원장으로 가장 잘한 사람이 정봉주 의원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이거 갖고 다음 주는 교육연수원 특집이야. 예, 시리즈로 한 3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요. 예.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요. 예. 근데 이미 국민들 수준은 높아져 있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보복은요. 저게 국민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정치 보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들이 다 이미 알고 있어. 막 말을 타고 두고두고 갔더니 국민들이 다 지키고 있어. 너 왜 정치 보복하려고 그래? 그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오늘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아들까지 소환을 하고 있어. 예. 조국 시즌2야 이제 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막 기소 남발하는 데다가 막 협박, 국토부 협박, 김문기를 몰랐다. 더군다나 성남 FC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기소를 남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이거 무시하라 할 텐데 지금은 국민들이 너 정치 보복하지 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체면 부재 인간 그룹이 있어요. 품위도 없고 위신도 없고 체면도 없는 인간 부재 그룹이 있는데 그게 저는 제 생각엔 생각을 안 붙이면 또 허위사실로 그 명예훼손 모욕죄로 갑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조국 대전에 100만 이상이 서초동에 몰려 나와도 조국 가족을 멸문지화 시켰고 지금 정경심 교수 그 형집 행정지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조국처럼 온 국민이 나와도 진보 진영이 다 쏟아져 나와도 우리는 한다. 이러고 생각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이브가 꺾이진 않을 거다. 일단 이 흐름이. 그리고 체면도 없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조국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면 조국 때는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다 나왔지만 누가 안 나왔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안 나왔어요. 그랬지 진짜. 민주당 의원들 중에 3분의 1 정도만 조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고 3분의 2, 60, 70%는 조국의 강을 건너자 그랬어요. 조국이 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 저는. 4대 강도 아닌가요? 아이 참 앉아. 뭐 한강 치수 관리자예요 조국 장관이? 참네. 아이고. 무슨 말을 멋있게 하려면 예. 예? 조국을 밟고 가자든지. 조국 이제 뭐 강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국의 강을 건너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차라리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조국 꼬리 자르고 가자. 우리 좀 비거받아. 이러고 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당에서 비판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정청래 의원, 장경태 의원은 뭐 조국 사퇴했다가 그 조국 문제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사과해갖고 최고위원까지 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잘못을 바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멋있는 건데 사실. 그러면 그날 바로 제가 전화했잖아요. 그땐 이랬어요. 제가 그 아무리 제 후배지만 장 의원 이렇게 얘기하다 그땐 전화했고 야 장경태 너 미쳤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전화했고 안민석 의원도 전화했고 그러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장경태라고 하는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어쨌든 자 조국 때는 우리 진영을 보면 진보 진영의 국민들은 거의 다 나왔다. 중도도 나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서포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그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 정보에 따르면 국민들이 안 나오잖아. 국민들은 뭐 이렇게 지난번 집회하는데 소총 집회하는데 보니까 뭐 새날 푸른나무만 얘기하고 가고 정봉주 그 열불토 하고 가고 국민들이 별로 한 뭐 1000명밖에 없더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대의 기간인 169명이 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치는 상황은 62%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치 보복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그 국민들이 진짜 현장에 부대들이 움직였지만 지금 지휘부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밀어붙이겠지만 우리들은 그때보다 더 강고한 대우로 막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을 것이다. 대우가 갖춰져 있잖아요. 예. 지금 장수들이 최고 앞에서 선봉에 섰고 예. 뒤에 지금 다 세팅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2022년 5월부터 예. 5년 후까지는 윤석열의 시간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윤석열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끝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을 예. 드릴게요. 예. 너무 앞서가시는데 예. 그러니까 정해진 건 내상은 그렇다고 예.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석열의 국정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현재 윤석열이 그렇지 않아도 초반 세팅 잘못해가지고 부자 감세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골 박힌 상태에서 거기다가 무능, 무지, 뭐 거기다 정치 보복하니까 안 좋은 아젠다는 지금 싹 얼굴에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정치 보복이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피크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이 피크인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최점이 저점이지만 그럼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국정 운영에요? 도움 안 되죠. 도움 안 되는데 본인들 내부 분석은 이럴 겁니다. 본인들 내부 분석은 이재명을 치고 이재명 기소한 다음에 그게 1심에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판은 우리에게 유리한 쪽,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자, 저들의 지금 수사, 기소, 기법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카로 쳤죠. 김혜경 여사 법카로 쳤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이 대표 선거법으로 쳤고요. 그 다음 성남FC 제3자 뇌물 공여로 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분위기 깔아놓는 상황입니다. 밑밥 깔기. 예, 밑밥 깔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밥 까는데 밑밥을 던져주면 이른바 보수 언론이 개떼처럼 달겨들었고 물어 뜯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불고 그럽니다. 이른바 이제 밴드 외곤 효과를 하기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골목을 도는 거예요. 시민들 나오십시오. 주민들 나오십시오. 곧 서커스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메인 메뉴는 안 나왔다. 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딱 한 다음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 의원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연수원장으로 무겁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락을 깔았고요. 진짜 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짜 칼은 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쌍방울. 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고 이미 그쪽 쌍방울 관련자들이 들어가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다수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은 만약에 그들이 보기에 검찰이 보기에 이거 뭐 현찰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 증거는 없고 진술만 필요한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거는 뭐 왜 진술에만 의존하겠어요? 진술은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이거 범죄적으로 부정한 돈을 갖다 주는데,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현찰로 주지 않았겠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범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직접 주는 걸 봤다. 내가 같이 돈 배달했다. 라고 하는 진술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술에 의거해서 변호사비 대납을 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예. 서초에서 정치하던 이정근 위원장 있잖아요. 예. 이제 뇌물로 지금 경찰에 걸었는데 예.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정근 지인이 예. 이정근한테 돈을 빌려줬다. 지금 주장은 그거예요. 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둘 다 빌려주고 받은 채무 관계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일종의 대가성 뇌물이다라고 고발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분명히 옆집에다가 양주 보냈는데 퀵서비스 아저씨가 무슨 양주에다가 보니까 다이아몬드던데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참고인이지 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쌍방울 관계자 누군가가 별로 뭐 이렇게 쌍방울에 그 아이덴티티도 없고 관계 없는 사람이 내가 돈 갖다 주는 거 봤어요? 이렇게 갖다 주던데요? 그리고 법원에다가 넘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아닌갑다 그러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요? 하고는 진술이 저 사람이 술 마셨나봐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검찰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수사했던 거잖아요. 수십 년간 수사했고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유죄를 끌어낸 자기들의 공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변호사비 대납권. 큰 칼입니다. 메인 디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 대장동도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도요.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대장동 이전에 위례도 지금 뭐 증거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엮고요. 백현동 따로 떼내고요. 이렇게 해서 3개의 메인 디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인 디쉬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애피타이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 공소시효 때문에 예. 뭐 미리 간 거죠. 협박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유죄가 사실상 안 돼도 상관없는 거. 예. 일단 발목 잡는 상황. 예. 이제 그게 메인 디쉬가 이제 나온다. 예.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이거는 소리만 요란하지 사실 알맹이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건들이잖아요. 빈소리가 요란한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 정봉주 TV하고 공동으로 나가는데 내일 또 우리 방송에서 이제 좀 검찰의 창을 부러뜨려 주마 하면서 이제 쭉 정리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제가 민주당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안이 터지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후다닥 뛰어다니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해서 방패를 쏴라. 그래서 양분함 그러니까 전 검사가 예. 상당히 역할이 좀 중요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검사 출신. 검사 출신의 이제 법률 단장인데 네. 그분은 어차피 플레이어 역할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사건을 구성하고 사건의 법적 과정을 지휘자. 당에 설명하거나 이런 서포터스 역할이고요. 진짜 플레이어는 누구냐면 의원들입니다. 그렇지. 의원들이 이 내용을 갖고 무장을 하고 싸우란 얘기예요. 어차피 이 사건은요. 법률 사건이 아니라 정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걸 법률로 풀려고 그러면 집니다. 법률로 풀려고 그러면 져요. 그래서 그렇죠. 양분한 법률 단장은 법률 대응, 변호사는 법률 대응을 하고 이 사건을 갖고 이 법률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래서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의원들에게 김혜경 씨, 제가 의원들 한 10명 물어봤어요. 김혜경 씨 법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 진상을 다 잘 모릅니다. 그다음 방송 나갈 때 좀 미리 준비해요. 두 번째, 선거법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15일 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토론할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이런 발언한 것 등등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럼 성남FC 제3자 뇌물 공여가 뭔지도 잘 몰라요, 의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도 알고 있냐 이를. 근데 왜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교육연수원장의 잘못이에요. 의원들을 모아놓고 과거 BBK 때 이명박하고 싸울 때처럼 의원들을 모아놓고 50명 40명 모아놓고 계속 BBK 교육을 했거든요, 제가. 아하.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양분함한테만 가지 말고 또 양분함 법률단장은 법률도 대응하지만 의원들을 몰려놓고 교육연수원의 입장에서 의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싹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실제로 이거는 아까 그 법률 사건이 아니고 정치 사건이라. 정치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대응하는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상임위와 무관하게 이것은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 권력을 두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169명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정확하게 이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하고 느낀 일종의 촉 같은 거는 그런 거예요. 사건이 뭔가 따가 빵 터졌어요. 예.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 사건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로 데이터까지 169개를 만들어 갖고 다 뿌려줘야죠, 의원들에게. 그 신문 기사만 속보로 단독으로 뜨면 뭘 봐야 되냐면은 이거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정의를 빨리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연수원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어제 보니까 저 국민의힘 박수영이가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법카 썼더라요, 내용이. 법카 안 쓰는 시장이 있습니까? 그 사건 규정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한테 그래야죠. 또 다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유, 세상에 사업을 안 해보셨으니까 법카 어떻게 쓰는지 모르셨나 보군요. 본인의 경험으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뜨는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 무슨 사건인지를. 근데 못 깨달으면 그걸 당에서 잘 정리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법률팀은 이 사건을 다 알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정리를 해갖고 의원들에게 뿌려주고 의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객진을 세우는 길이에요. 방패를 잘 세워라. 그 다음에 리시브를 잘하고 난 다음에 스파이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은 예측되는 대비들을 해나가라. 이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요. 대납 추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인 이화영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터는 사건이에요. 예. 아니 그리고 대납 사건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에스모 의원이 이래요. 대납한 자가 있으면은 대납을 했으면 대납한 자가 있겠지 이래요. 대납이라고 하는 게 조중동 프레임이거든요. 네. 검찰 프레임이고 우린 대납 의혹 사건이에요. 대납 의혹 사건. 예. 누가 대납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대납 수사 의혹 사건이야. 그렇죠. 대납 수사 의혹 사건이에요. 대납했을 걸 사건이에요.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양분함한테 맡기지 말고 의원들이 왜냐면 지역 언론에 나가서도 토론해, 방송에서도 토론해, 의원들한테 방송에 섭외가 갔다가 다 저한테 와요. 이제 교육연수원장 됐으니까 더 올 거야. 근데 나가서 정봉주만 싸워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나가서 싸워줘야죠. 맞습니다. 그 169명이 단기 필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 돼서 집단적 단일체가 돼갖고 싸워라. 그렇게 돼서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무장되라.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 치고 들어올 거고 대장동 치고 들어올 거고 백현동 치고 들어올 거고 이번 대선에서요. 정봉주가 정봉주 진짜 실력 있네? 의리 있네? 정봉주는 한 길을 가네? 한 개 대장동 일타 강사로 맞짱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의원들이 잘 싸우잖아요. 지역에서 공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의 빚이 남으면 끌어올리려고 엄청 노력하거든. 그럼요. 지역 가갖고 숟가락 뒷주머니 꽂고 왜 집집마다 밥얻어 먹으러 다니지 마세요. 뭐 밥 한 끼 주시오. 무슨 그 TV 프로그램 찍습니까? 중앙당 와서 이걸 공부해야죠. 지 사무실 와갖고. 알겠습니다. 사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때만 거죠. 지지고 볶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푸나님의 질문에 마지막 오사마리. 오사마리는 우리말입니다. 곧 대마도가 우리 땅이 될 거기 때문에. 아이고. 대마도 그 탈환. 그게 제 공약입니다. 네. 이게 그 힘을 못 받는데 전략이 어떻게 가냐 하면요.
이것저것 다 던져놓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어디서 하나 터져라. 터지는 시점을 언제부터 잡냐면요. 1년 뒤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왜?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이재명 그 기소돼서 유죄가 나오면 본인들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이길 수 없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예. 아니 지들이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네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 뭐 전방위적으로 뭐 이재명 아들, 이재명 부인, 이재명 본인 막 수사하면 예.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전체 판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예. 전체 판에서는 지금 네 모질이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건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네 스스로 너나 좀 잘 돌보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상대방 공격한다고 내 코가 정상이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 난 윤석열이 못 버틴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 게 타국의 전쟁 그 비극 상황을 희화시켜 비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가만히 있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국힘이 하는 거는 검찰이 하는 것은 거의 푸틴이 하는 짓과 똑같다. 그리고 여기 방어하고 있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국민과 똑같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건드냐? 참, 이미 자기들 정부 때 다 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늘 특검 얘기하나요? 김건희 특검 전망이 있네요. 이것도 아니 방송 나가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가이드라인 딱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성공 못 합니다. 성공 못 하는데 이게 성공을 해야지 본인들의 지지율이 역전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쪽은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그럼 우리도 목숨 걸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169명이 혼연일체해서 주장만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무장을 하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선 정보를 총정리 잘해라. 그게 실력이에요. 예. 팩트 알고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이겨요.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결국 정치인도 스킨십 좋고 말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컨텐츠로 승부합니다. 결국에는 실력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 자,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주로 민생 메시지. 예.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느낌. 예. 당사자다 보니까 본인이 막 너무 나서면은 그러면. 오히려 살짝 비켜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싸우게 만드는 거 그게 좋은 전략이죠. 예. 민생 회의죠. 그래서 그 집권 야당의 이미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집권 야당 예. 맞습니다. 집권 야당.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술자석에 가서도 건배할 때 위하여 하지 말고 위하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하야. 예, 야당을 위하여. 예. 집권 야당 전략. 훅 치고 들어오는 유머. 가끔씩 내가 허탈할 때가 있어. 자, 그럼 김건희 특검 전망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게 현실만 넣고 보면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가능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법치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이다. 법률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인데 김건희 특검은 법사위에서 하면요. 법사위 의원들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는데 여기 조정훈 의원이 지금 버팅기고 있잖아요. 조정훈 의원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조정훈 의원은 훌륭한 의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으로 왔거든요. 은혜를 입었어요. 국회의원 되는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것에 동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에 나오는 패널들만도 정보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경력 학력 위조.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시사타파 보면 될 거고요. 시사타파 어려우면 정보TV 보면 정리특기 아주 깔쌈하게 돼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뉴스타파겠죠. 뉴스타파. 죄송합니다. 뉴스타파. 예. 하도 요즘 거기가 논란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네. 뉴스타파. 그리고 그래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하고 여러분 코바나 컨텐츠하고 조정훈 의원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코바나 컨텐츠 국민일보 이렇게 두 개 비교 검색어 올려보세요. 그럼 국민일보가 코바나 컨텐츠 협찬을 해서 국민일보 관계자들이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 MBC가 단독 보도됐던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의 중앙지검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협찬이 몇 배가 급격하게 불어난 부분이 혹시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는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겁니다. 그 요 세 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세 개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김건희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이성윤 중앙지검장일 때 다 털었는데 안 나왔잖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외전 나가갖고 새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성윤은 회사의 전무다. 전무이사고 윤석열 총장은 회장이다. 그럼 이성윤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부하 검사들이 이성윤 지시를 따르겠느냐, 회장의 전무이사 지시를 따르겠느냐, 회장의 지시를 따르겠느냐. 회장과 전무가 견해가 같은 문제가 없는데 견해가 달라요. 그럼 전무이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회장한테 찍히는데? 이성윤 그때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 그 중앙지검장은 거의 고립된 섬입니다. 그렇죠. 왕따당했죠, 왕따. 밑에 있던 부하 검사들이요. 총장 직보 라인을 세워갖고 이성윤한테는 보고하지 않고 위에다가 보고했다라고 추정이 돼요. 다 들어있는 단체방에서 예. 이 사람한테 안 보이려고 다른 단체방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만 썩 빼고 자기들끼리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린 걸 이성윤 지검장이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 3차례, 4차례 밀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검찰총장 이 부하 차장검사, 과장검사, 부장검사를 임명하는데 언제 관여를 했습니까? 모두 다 검찰총장의 뜻대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세팅하는데 하도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까스로 끼우는 게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래서 중앙지검 검찰 내에서 고립된 섬에 있었는데 무슨 그 정부 내에서 탈탈 털었냐 이게. 턴바 하나도 없다. 지금 방어 논리가 그거예요. 김건희 특검 방어 논리가 예. 전 정부에 탈탈 털었는데 안 털긴 나왔다. 뭘 털어요. 선도 안 됐지 사실. 그리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저 지방에 있는 저 지방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걸립니다. 그럼 지역의 공안부 검사가 수사를 하거든요. 공안부 검사 그냥 아바타예요. 대검 차장 지휘를 받습니다. 공안부 차장. 그래서 대검 검찰총장과 대검에서 직접 지휘를 해요. 정규와 특수부 공안부 검사들에게.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한테 들이받고 있었던 검찰총장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털었는데 털었다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아니 이번에 이제 다음 주 또 뭐 어디 KBS 토론 나간다네 그럴 거야. 탈탈 털었는데 누가 털었는데 실명 대봐야 돼 그럴 거야. 이성윤을 고립된 섬으로 왕따시켰고 심지어 단톡방에서도 제외를 시켰는데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받고 있었는데 누가 털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단 한 건도 소환 조사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면 거잖아요. 뭘 털어? 뭘 조사했다는 거야 지금? 뭐 자기들끼리 그 술 먹고 주머니 털었나? 술값 없어갖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금방 아는데 조정원 의원이 만약 버티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다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러면은 180일, 60일 하고 240일이거든요. 그럼 쟤들이 우리 수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 전략적으로 발맞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성질 급한 사람들 그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말고요. 기다리세요.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날도 열심히 보시고 정봉주 TV도 열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걸 갖고 얘기해요. 이재명 수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게 52%다. 야, 김건희 특검 하는 게 62% 나온 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언론 지형이 이미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조중동에서 나팔을 불고 종편에서 나팔을 부는데도 62%가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재명 거는요.
계속 소환한다, 기소한다, 뭐했다, 기소했다 이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러고 매몰되는데 언론에 기울어진 형편 때문에 52%가 나오는데 전제가 다 잘못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예.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물어볼 때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묻고 예. 그 이재명 수사는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예. 되게 중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죄가 있건 없건 심리적으로 균형감을 맞추려고 노력해서 예. 한번 해보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요 심리가 작동하는 거는 한 50%쯤 된다고 보고. 근데 김건희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5% 더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요걸 통과치를 놓고 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는 사람은 50% 이상, 이재명 수사도 필요하다는 사람은 50% 이상이라고 그냥 양실론 양비론에 딱 놔버리는 그 아니 구조가 그리고 이재명 수사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40%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성남 FC 사건은 경찰에 3년 동안 수사하다 지난해 9월 7일 무혐의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추가 지시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남 FC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요 부정적으로 더 많이 나와. 그걸 왜 하지? 경찰이 이미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들이 예. 아까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내가 정말 수도 없이 인터뷰해봤잖아요. 예. 심지어 조정훈도 인터뷰를 해봤어. 정치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법 만드느라고 바쁠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의 첫 번째 덕목이 법 만드는 거라면 두 번째 덕목은 정치 싸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알아야죠.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연수원장인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아닙니다. 이걸 예측하면서 내가 미리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렇죠, 게을리 그렇죠. 살았어요. 예. 내가 교육연수원장이 될 걸 곧 될 알고 거니까. 어. 예. 술자리라도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야 그럼요. 되는데 예. 잘못하셨네. 그럼요. 숫자 쓰게 모아놓고 29,000원 김용란법 걸리지 않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69만 민주당 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저도 사과드릴게요. 예. 네, 정봉주는 잘 보필하지 못해가지고. PD님도 사과하세요. 방송을 제대로 못 만들어갖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결국에는 간다. 그러니까 못 버틸 거예요. 못 버텨요. 윤석열이. 패스트트랙 올라옵니다. 어. 패스트트랙 180명 올라와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 난 법안 개정했으면 좋겠어.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힘도 55명은 찬성합니다. 아, 이게 그럼 가면 갈수록 총선이 가까워지는데 이거 털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큰 덩어리가 하나 걸린 거예요. 그냥 눈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주가 조작은 검찰이 지금 사실상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예.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라고 하니까 국민 민심에 불을 붙이는데 예.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털어주면 아마 전쟁 날걸요? 주가 조작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3월 초에 옷을 벗잖아요. 지난해. 왜 그때 옷을 벗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더워서. 더워서 이제 정치 옷을 입으려고. 그때 그게 이제 1년 예. 선거 관련해 갖고 그 시간 맞춰서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최강욱 의원이 최강욱 의원이 법안을 이해했어요. 만드는데 대통령 선거 1년 남겨두고 1년 안에 옷을 벗으면 특히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건 보조축이고요. 메인 축은 뭐였었냐 하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라고 하는 게 그때까지 나온 정보는요. 2011년 3월이에요. 2011년 3월.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월까지 뭉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소시효 다 지났으니 내가 다 잘 뭉갰고 이제는 내가 옷 벗어도 된다. 심지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꾸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고해야 돼요. 네? 아이고 우리 줄타기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아. 2021년 3월에 옷 벗고 나온 건 3월 7일인가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그때 주가 조작이 최종 거래 날짜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 그런데 마지막 주가 거래가 된 게 2013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가 공소시효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 주가 조작 포괄일자라고 하는 법률이거든요. 마지막 거래한 거 마지막 날이 기준 그게 공소시효의 기준이에요. 그 안에 막 뭐를 했든지 간에 계속 연속선상으로 보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무척 중요한 건인 그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보는 거는 지난해 10월 15일 날 홍준표하고 당내 경선에서 아니 우리 부인은 맡겨놨다. 모른다 뭘 거래했는지. 그럼 주가 조작의 주범이 아니다. 그냥 통장만 막 투자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4개월 뒤에 5월 20일쯤에 절연했다. 손을 털었다. 근데 5월 13일인가 14일인가 통화된 그 음성 기록이 올해 5월 27일 날 재판관에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와 당신 이외에는 아무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때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자꾸만 거래하려고 그러니까 엄마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근데 어쨌든 올해 5월 27일 날 녹취록이 다 나왔잖아요. 본인이 1월 12일 날 한 것 같은 게 51건. 그 다음에 1월 13일 이후로 지시한 내용이 37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검찰이 아무 무혐의다고 뭉개? 우리는 뭉개는 것이 한 표. 뭉개라고 해요. 검찰 잘 뭉개세요. 경찰도 뭉개고. 그러니까 잘 뭉개면 필연적으로 특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 응원가 중에 뭉개, 진뭉개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참 무식해. 교과에 그게 응원가 뭉개, 진뭉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은 할 수밖에 없을 건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국민적인 불이 붙어버리면 예. 그때는 이제 잠재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은 특검에 대해서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take your time. 시간을 갖고 즐겨라.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예. 정의를 내려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건 기소를 안 당하게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기소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재명 억울해. 무죄야라고 알리는 여론전을 이겨내는 그러네요. 것이 지키는 그리고 거예요. 이게 그 사자성어를 사자성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존버 결승이라고 하고 존버 결승. 전날 버티면 결국은 승리한다. 그럴 줄 알았어. 존버 결승.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외교 이야기 뒤에 짧게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그냥 영국 가고 초청장도 없이 예. 미국 가고 캐나다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뭔 사고를 치고 돌아올 것이냐. 더군다나 최근에 윤석열이 미국하고 아주 굴정이고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바이오, 배터리 이런 것 전부 다 지금 사태가 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그 반도체도 지금 뭐 조 단위, 수십조 단위로 투자하잖아요. 파운드리 반도체. 우리는 완성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에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하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우리 의원들이.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투자했죠. 그다음에 그 기아 현대 미국에서 공장 짓는데 투자했죠. 이게요, 정부에서 뭘 도와줘야 되냐 하면 미국 바이든이 전기차 보조금을 미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내년부터 보조금을 준다 그래갖고 지금 기아 현대가 아이오닉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보를요, 현대 기아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FTA가 협력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정보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캐내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장차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개 기업에서요, 그거 잘 못 빼냅니다. 근데 우리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도 못한 거예요. 그냥 퍼주는 거 그 문제가 아니라 현대 기아 이렇게 되면 미국 점유율이 지금 막 10%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스가 미국 그 북미 올해 차로 선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가 거기서 완전히 죽어요. 내년부터.
말도 안 되죠. 그게. 그럼 우리 정부가 그 정보를 빼내서 야 이거 미국이 이런 쪽으로 이걸 미국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미국에다가 생산 라인을 하는데 전기차 여기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곧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니 현지차에다 빨리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라. 그러면서 반 정도 완성된 걸 갖고 거기서 최종 완성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 완성된 그 지점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부가 해줘야 되죠. 아니 자기 측근들하고 술 먹을 게 아니고 미국 관료들하고 술 먹으면서 그 사람들 술 먹는 와중에 툭툭 실수로 나와갖고 그런 거 빼내는 게 정보전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하지 말고 술 먹고 상대방이 실수하도록 유도를 해갖고 정보를 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기아차 지금 막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런 정보전에서 어떻게 하나도 못 빼주냐고. 아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 윤석열 취임하자마자 왔을 때 예. 윤석열이 바이든을 붙여주잖아요. 예. 둘이 이야기하라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공장 세우겠다고까지 해서 지금 현대차의 입장에서 미국에다 어마어마한 걸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예. 갑자기 그래서 바이든이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inauguration address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취임사가 아니라 이제 축사 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땡큐 그 현대차 사장 이름을 얘기해요. 정의선. 땡큐 정인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 들었어요. 왜? 미국에다 투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 투자할 때 바이든이 야 사실은 우리가 말이야 니네 그렇게 투자하는데 우리 앞으로 계획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한테 보조금이 더 나갈 것 같아. 그럼 우리 그렇게 많이 막 20조 30조 투자하면서 전략을 금방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전기차 생산 라인하고 기존 가솔린차 생산 라인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윤석열의 눈치를 좀이라도 봤다면 이 조항을 만들면서 예외 조항으로 예. 예를 들면 미국의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현대자동차는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하면서 바이든이 이제 앞으로 모든 제품은 미국 땅에서 나오게 된다. 예. 그러면서 외국에서 만든 차들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까지 자랑스럽게 이번에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유예 기간을 줘야죠. 우리도 그 아직 내년부터 바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손해를 보니 너네 여기 공장도 만드는데 전기차 만드는 생산 라인을 하고 우리 일자리 만들어 줘라. 그 대신에 너희들에게 1년 내지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마. 이걸 따내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하기 싫으면 좀 놔둬 내가 할게. 그러니까 아우, 진짜 하기 싫으면 주면 우리가 잘해서 할 때. 아니 제가 아무 준비 안 되고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서 해도 인생이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아유, 문제는 이게 바이든한테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민생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민생에 대한 마인드의 기본의 핵이 뭐냐면 맥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네. 결을 같이. 근데 윤석열이 하는 그 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anything but 문재인, anything but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렇죠. A&M이에요. 엔싱법 문재인. 그러니까 요거를 할 게 없었다 보니까 반대로만 가면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이재명 쳐갖고 이재명 유죄 나오게 되면 지지로 올라간다는 이런 헛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다시 부르지도 않은 영국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가는 이유가 외교가 지지를 올리는 데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아, 외교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홍보를 그렇게 하니까. 예. 아니,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국뽕 충만 아니에요, 또. 국뽕 엄청나게 우리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거든, 우리가. 해외 나가서 막 정상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3%에서 5% 무조건 올라가, 이 지지율이. 그게 외교가에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뽕 심하잖아요. 미국도 국뽕 심하고. 그래서 정상회담과 외국 순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니 지금도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한 아메리칸 컨설턴트라고 하는 그 22개 국가 정상들 평가하는 항목에서 꼴찌예요. 6주 연속. 모닝 컨설트. 모닝 컨설트. 꼴찌예요. 19%. 그리고 웹베이스로 해갖고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영열차가 또 어디서 조사해왔더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60세 이상은 그 웹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니 우리도 60세를 빼놓고 조사하면
지지율이 19%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겠네.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4만 5천 명을 조사하고요. 우리나라는 500에서 5천 명 조사한다 딱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19%에 6주 연속.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시민 장관이 또 멋진 얘기 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이 25% 있다. 그리고 25%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도 이제 안 찍는 거예요. 우리 방송 듣고 윤석열이 느닷없이 정책을 대마도 탈환 이런 거 세우지 않을까? 왜 지지율 떨어지는 지도자의 네. 대표적인 스킬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아, 걱정이 되네. 걱정이 되네. 예. 참. 아무튼 윤석열은 지금 난망한 게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뭔가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데 우리들 눈에는 스킬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적수사, 우리 건 뭉개,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면 외교. 근데 전체적으로 민생이 엉망 개판. 그리고 이번에 저 포항 그 뭐 태풍 복구 이것도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풍 대비를 잘했다. 이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뉴스 외전 나가면서 제 앞에 경제평론가가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권순표 옹호한테 그랬어요. 어제 권순표 옹호하고 술을 많이 마셨거든,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내가 옹옹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푸나님도 옹이라고 부른다. 그랬더니 권순평 보고 계시면 일반. 예. 그랬더니 자기 어느 좌석에 갔는데 벼랑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옹 그러더래요. 권순표옹 그러더래요. 그건 늙었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존경의 의미가 더 크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위치된 아니 그래서 제가 뒤에 세 글자 생략됐다 그랬어요.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옹만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지금 경제도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 쓸 돈이 있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잖아요. 미국에서 1%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안 쫓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심각해집니다. 가계부채 심각해지거든요. 그래 가계부채에서 하위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 30%에서 50%쯤 돼요. 이분들은 이자율 보존을 정부에서 해줄 수 있어요. 기존의 2.5%, 3% 바탕을 유지하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존해주는 투트랙 전략을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런 게 창의력 아니에요? 이런 거 쓰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있는 거고. 아, 가계부채 심각해집니다. 그 민주당에다 얘기해줘야겠어. 이런 정책을 쓰자고. 말만 심각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완전히 경계에 내몰리기 직전에 있는 분들 30%에서 50% 정도는 저금리 때 2.5%에서 3% 쓰고 있었던 아파트 대출, 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하면서 올라간 부분 1%나 1.5%는 정부가 일정 기간 이 저금리 기조로 돌았을 때까지는 보존해준다. 이거 민주당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부가 먼저 하든지. 나 뭐 아이디어 줄게 해. 좀 지지율 올라가게. 윤석열이 어느 포지션이냐면 이준석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쯤에 윤석열이 이제 뭐 대선 주자가 되네만에 할 때 이준석이 옛날에 출연했던 영상에 내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다. 그게 이제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아무리 당대표를 중립적으로 해도 이 사람은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베끼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뭐 최근에 뭐 약자복지 이걸 이제 헤드라인으로 내세우던데 윤석열이 처음에 해가지고 부자 감세라는 것을 들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식의 정책을 해도 이 사람은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미지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세팅을 하면 안 되는 게 딱 집권을 했을 때 나는 보수지만 정말 약자를 위한 정치하겠다라는 이미지를 딱 심어 놓으면 나중에 살짝 부자 감세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대선 때 막판에 어려운 게 중도와 진보 진영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 통합론을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했지 우리가. 근데 윤석열이 뭐 댓글만 보면 돼요. 해외 나간다니까 뭘 알고 나가냐? 그러니까 이제는 저록의 대상이 돼버려요. 왜 문 대통령 때 외교하면은 유엔 총회 가면은 막 BTS 같이 가고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싸구를 치고 올지 겁나는 거지 지금. 현재. 아니 그리고 사람들 댓글 중에 제일 재밌는 댓글이 비행기 티켓을 살 줄 아냐? 왜냐면 전용기로 갖고 살 필요는 없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살 줄 아냐? 근데 전용기 못 오게 한다면서요. 그래요? 그리고 수행원 없이 네. 미국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셔틀 버스 타고 가야 된대요. 도대체 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지금 우리 이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저 방송 일찍 시작했는데 새날은 이 시간이면 새벽이라는 거 아시죠? 새벽밥 먹고 나오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이 방송은 그 새날에서 생방송을 하고 오후 6시서부터는 정봉주 TV를 통해서 또 최초 공개. 그래도 한 정봉주 TV에서 공개되는 것도 한 6, 7만 명 정도 보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푸나 욕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아니, 욕은 없이 자기들끼리 댓글놀이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자, 새날 정치천재 정봉주 25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새날하고요. 정봉주 TV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그냥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 예.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만 넘어갔어요. 구독 좀 해주시고 자, 우리는 물러갔다가 우리 의원님 다음 주에 이 민주당의 교육 그리고 민주당의 역사 이야기로 주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에 있다가 2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